안녕하세요. 금리가 급등한 이후에 연소득의 60%를 주택담보대출 갚는데 쓴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도 이 뉴스지만 이 뉴스를 빗대어서 2023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이 되면 연소득의 60%가 아니라 80% 이상 쓰는 가정들도 대거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의 하단금리가 6%입니다. 4.34 코픽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죠. 이러던 것이 2023년 이제 하반기쯤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하단이 8%가 될 것이다. 상단이 아닌 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단이 8%, 상단은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한 10%, 11%쯤 되는 거죠. 8에서 11쯤 되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 2023년 말쯤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5%대까지, 5에서 한 5.25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3년에 금통위 회의가 한 8번가량 있는데 8번가량 동안 0.25%씩 올린다. 혹은 한두 번은 쉬고 또 2022년처럼 빅스텝을 한 2번씩 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 금리회의 때마다 0.25%씩 계속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12월 현재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상은 최대치로 올리는 게 3.75 정도일 거다. 지금 현재 3.25에서 한 0.5% 정도 더 올리고 끝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벌써 4.5잖아요. 미국이 벌써 4.5인데 미국이 2023년 1분기에 2, 3월 달에 0.5%씩만 올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5.5% 되는 거예요. 0.25%씩 올려도 5%가 되는 거고요. 이미 지금 현재 한미 금리 격차가 1.25%로 벌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빅스텝 한 번 더 하면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0.25 올리는데 미국이 0.5% 올린다. 그러면 그냥 간격이 1.25에서 1.5가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미국이 2번 있는데 한국이 그냥 베이직 스텝을 2번 했다. 그러면 한미금리 격차가 그냥 1.75가 돼버립니다. 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쉬었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이 빅스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미금리 격차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1.75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외화 유출이 엄청 심해질 것이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거의 지금 현재는 외줄 타기 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2022년에 너무 더디게 올렸다.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2023년에는 매우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안 좋은 상황들인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해 보건대 금리가 2023년에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연소득의 80%를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쓰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실상 빚을 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들든지 아니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잡스 리잡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수는 아마 현재의 상황에서 투잡스 리잡 하는 쪽으로 빠르게 또 적응하겠죠. 허덕이면서 말이죠. 요새는 물류센터 가서 저녁에 한 6시간, 8시간 더 일하면
뭐 150만원, 200만원 준다라고 하는 일자리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겠죠. 뭐 퇴근하면서, 원래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이제 앱을 켜는 거죠. 앱을 켜서 배달 이제 한두 건이라도, 서너 건이라도 이제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만원, 2만원 벌고, 또 두 번째 직장 가가지고 또 더 일하고, 뭐 잠자는 시간 쪼개서 이제 미친 듯이 일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나? 라고 하지만 유튜브 키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부업을 하면서 삽니다. 뭐 그들이 그냥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대출금 갚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별일 없다,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 주담대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의 뭐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5억 대출을 받았대요. 6월 달에. 대출이 5%라고 하는데 매달 원리금으로 268만 원 내는데 이게 딱 DSR 40% 기준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원리금 상한액이 349만 원, 350만 원이죠. 무서운 일이죠. 이 어떻게 이렇게 내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지금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5%라는데 허유. DSR이 52%랍니다. 생활이 될까?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참 무서운 얘기죠. 뭐 이렇게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다. 하우스부가 되게 많다. 뭐 연끌부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출자는 DSR이 70%를 넘어섰답니다. 뭐 이러한 이들이 2023년 되면 뭐 80%를 넘어서 뭐 90%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듭니다. 결국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 폭탄에 내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아마 느낄 것 같은 거죠. 돈이 넘칠 때는 10만, 20만 원이 우습게 보이죠. 근데 돈이 없으면요. 단돈 만원, 단돈 2만 원도 큽니다. 단돈 만원, 2만 원이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밥을 굶는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좀 더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고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아껴가면서 사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